혹시 자녀가 공부를 딱 앞에 두고 "아, 귀찮아"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 정말 답답하고 힘 빠지는 순간이죠. 오늘 바로 이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 귀찮아. 학생들이 공부를 멈출 때 진짜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귀찮아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거 그냥 게으름 피우려고 하는 핑계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귀찮음이라는 문제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우리가 왜 그렇게 답답하고 힘이 쭉 빠지는지 그 감정의 뿌리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죠. 대부분 이럴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좀 해! 이렇게 반응하기 쉽죠.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반응은 보통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감정적인 충돌만 일으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진짜 문제를 외면하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의 귀찮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볼 시간이거든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일종의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귀찮다는 말은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이자 증상인 거죠. 뇌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럼 그 신호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뭘 해야 할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둘째,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서 압도당했거나, 셋째, 이걸 해도 바로 보상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거나, 마지막으로 그냥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귀찮음 신호를 딱 끄고 공부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성공 공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해결책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입니다. 작게 잘라진 과제, 그리고 그걸 해냈다는 즉각적인 성취감, 마지막으로 이걸 반복하는 루틴.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 뇌는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공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시스템입니다. 첫째, 공부할 내용을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둘째, 타이머를 맞추거나 딱 한 문제만 푸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죠. 셋째, 끝낸 과제는 바로바로 체크 표시를 해서 성취감을 눈으로 보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짧은 휴식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방금 보신 4단계 시스템은 아주 효과적인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라도 현장에 맞게 조금씩 바꿔야 하잖아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맞춤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초등학생한테는 수학 문제 10개 풀어라가 아니라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만 먼저 해볼까? 이렇게 한 번에 딱 하나의 과제를 주는 게 효과적이고요. 중학생에게는 수학 공부 좀 해 대신 수학 문제집 1단원 25분만 집중하자처럼 시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대비를 위해 2주제 20분간 복습하자처럼 이 작은 과정이 최종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새로운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다그치는 집행관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억지로 동기를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설계자의 핵심 임무입니다. 설계자는 쓰는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그냥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부분이 가장 막막하게 느껴져?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이거 다 끝내야지. 대신에 딱 5분만 같이 시작해볼까? 라고 제안하고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비난하는 대신 영어 먼저 할까? 수학 먼저 할까? 라면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훌륭한 설계자가 되기 위한 핵심 열쇠들입니다. 먼저 피곤한 건 알아 라면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요. 앞서 말했듯이 선택권을 줘서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시작하려는 시도 자체를 칭찬해주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설계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10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0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찾던 가장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23년간의 현장 경험에 따르면 아이가 귀찮다고 말할 때 어떻게든 처음 10분만 극복하게 도와주면 그 이후 60분에서 90분까지는 저절로 집중력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시작 그 자체인 거죠. 일단 책상에 앉는 것에만 성공해도 이미 절반은 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성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이의 귀찮음이 과연 의지의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구조의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오늘부터 아이에게 왜 귀찮아라고 묻는 대신 뭐가 그렇게 시작하기 어렵게 느껴져? 라고 물어보는 것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